예, 이번 시간에는 맵 리듀스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맵 리듀스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튜닝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리적으로 그 클러스터를 증설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드 클러스터를 증설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노드의 수가 많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제 성능의 뭐 20%를 개선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노드의 수가 많은 만큼, 예를 들면 노드 수가 100대다. 그러면 100대에 20%면 20대를 증설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성능이 20%가 향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20대를 증설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그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은 아무래도 좀 비용 면에서 상당히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다른 방법에는 하드웨어 환경 설정을 통해서 또는 네트워크 통해서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맵리듀스 API를 이용해서 튜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셔플 튜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압축, 데이터의 압축을 통해서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셔플은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 맵 태스크와 리듀스 태스크 사이에서 전달되는 과정, 어떤 그런 과정을 셔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이 에, 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좀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 그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그 잡을 처리하는 그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셔플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요 스필부터 해서 엄밀히 보면 요 스필 과정에서부터 요 리듀스로 넘어가는 요 과정까지가 셔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스플릿이 생성이 되죠. 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맵 함수에 의해서 스필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병합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복합, 그 다음에 정렬 과정, 그리고 리듀스 통해서 출력되는 이러한 과정 7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보시면 리듀스 태스크 부분이고요. 리듀스 태스크 부분과 맵 태스크 부분에서 사실은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이 과정을 셔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셔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 뒤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사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플릿 생성 과정은 앞서서도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맵 레듀스의 잡의 그 입력 데이터, 그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 조각을 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 입력 스플릿으로 분리를 해서 그 스플릿별로 하나의 맵 태스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 입력 스플릿이 하나가 지금 딱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하나가 맵 태스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스플릿 수대로 스플릿 개수대로 맵 태스크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스플릿 하나당 맵 태스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하나의
맵 태스크에서 하나의 리스 태스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잡의 입력형 데이터는 논리적인 단위인 어떤 이런 입력 스플릿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그 스플릿별로 하나의 맵 태스크가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입력 파일로부터 분리가 돼서 조각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맵 태스크가 하나 만들어주고 인풋 스플릿을 가지고 맵 함수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맵 태스크는 자, 이와 같이 메모리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듭니다. 버퍼 메모리죠. 메모리상에서 일단 그 버퍼를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맵의 이 맵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 데이터, 이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버퍼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버퍼의 크기는 하드업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드업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맵레드 맵레드 여기에 xml에 site.xml이죠. 요 환경 설정 파일에 그 버퍼의 크기가 지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요 map.readset.xml 파일에다가 버퍼의 크기를 별도로 지정을 했나요? 네,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컴프 파일에 지금 컴프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스터 노드에서 보면 자, 하둡의 그 컴프 디렉토리에 이제 모든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죠. 따라서 하둡에 들어가서 C1F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mapred.xml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그 파일을 잠깐 보면 red.xml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는 뭐 따로 그 버퍼 크기를 지정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내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 그 버퍼의 크기 값이 있는데 그 버퍼의 크기 값이 100메가로 지정이 돼요. 100메가바이트로. 근데 이걸 지정을 할 때는 보통 지정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맵레드에서 이걸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정을 할 때 이 속성이 io.sortmb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io.sortmb라고 하는 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통해서 그 버퍼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버퍼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 속성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레드 사이트 그 환경 설정 파일에서 맵레드 사이트 XML 파일에 이런 IO 소트의 크기를 예를 들면 뭐 100메가에서 200메가바이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면 하드업에서는 그 환경 설정 파일을 보고 이 버퍼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저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버퍼의 크기는 100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버퍼 안에 맵 출력 데이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이 될 때 버퍼의 한 80% 정도의 크기로 데이터가 모두 저장이 되면 이때 스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스필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디스크로 버퍼 메모리 상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스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 이렇게 맵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이렇게 출력 데이터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요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스필 과정이 이루어지는 자 메모리 버퍼에서 즉 버퍼에서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로컬 디스크로 옮겨가는 요 과정을 스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스필은
예를 들면 버퍼 메모리에 한 80% 정도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때 보통 로컬에다 이 데이터를 빼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옮기기 시작할 때도 역시 이번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피를 진행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요 2번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때 그 버퍼의 일정한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80%라고 그랬죠? 이 80%인지 또는 60%인지를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mapredSite.xml 환경 설정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정하는 속성이 io. sort.fact라 스필인가요? io.sort 스필 스필 페런트라고 되어 있네요. 요 io.sort 스필.parent 속성을 참조하게 되는데 요거의 기본 값은 0.8로 되어 있거든요. 0.8은 요게 이제 80%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버퍼를 80%가 버퍼를 80%이 버퍼의 80% 정도의 뭐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 이 버퍼 크기의 80% 정도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 버퍼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서 어떻게요? 로컬에다가 저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둡은 이렇게 이제 로컬에다 이렇게 스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둡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를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파티션 작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기 전에 데이터를 분리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파티션, 소트, 엔드, 그 다음에 스필 투 디스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에 스필을 하기 전에 파티션 작업을 해서 정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티션들은 그 맵의 출력 데이터를 이 정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술 태스크와 일치하도록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잡에서 설정한 파티셔너를 클래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잡 실행을 할 때 메인 함수에서 파티셔너를 설정을 하죠. 그때 이제 그 파티셔너 설정한 파티셔너를 사용하게 되고 어쨌든 여기서 스필 과정에서 이렇게 디스크로 복사하기 전에 이와 같이 파티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하나 전부 이제 스필 파일이 되는데 이런 그 스필 파일들은 하나의 출력 파일로 병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병합 과정이에요. 맵 태스크가 종료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병합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출력 파일로 병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각각 그 하나하나씩 그 80%가 찼을 때 그 꺼내온 파일, 그러한 파일을 이제 스필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필 파일의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mapredSite.xml에 io sort라고 하는 io.sort.factor라고 있는데요. 이 속성에 의해서 파일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값이 요게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스필 파일의 수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10개의 스필 파일을 병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필 파일의 수, 즉 다시 얘기해서 병합할 스필 파일의 수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의 스필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병합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병합된 것들을 보면 각각 여기 보시면 이 병합된 것 중에서 이렇게 해당 그 리듀스 태스크가 각각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맵의 이 출력 데이터가 각각 나눠져서 다른 곳으로 다른 리듀스 태스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파티셔너가 하는 거죠. 파티셔너는 이런 식으로 병합된 파일들을 데이터들을 어느 리듀스 태스크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역할을 뭐가 한다? 파티셔너가 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셔너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다른 맵 태스크의 출력 데이터가 해당 리듀스 태스크, 지금 현재 요 리듀스 태스크로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듀서는 이렇게 이제 맵 태스크가 완료가 되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복사 과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사가 되는 과정은 최대한 데이터의 축소를 줄이는 게 좋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속도 측면에서 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사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성능은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사된 이런 그 맵 출력 데이터, 이 데이터는 리듀스 태스크에서 다시 이 메모리로 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전달된 메소드는 바로 복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복사 과정이 바로 메모리, 여기가 이제 메모리예요. 또 다른 메모리죠. 이건 리듀스 태스크에 있는 메모리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버퍼에 저장, 이렇게 복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메모리에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된 이런 출력 데이터, 맵의 출력 데이터가 이와 같이 메모리에 또 다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리듀스 그 태스크, 그러니까 리듀스형 태스크 트래커에 있는 메모리 버퍼로 옮겨지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리듀스 태스크에 있는 이 메모리, 요거는 이 메모리는 맵 태스크 트래커에 있는 메모리고요. 이거는 리듀스 태스크에 있는 메모리입니다. 버퍼 메모리예요. 요것도 버퍼 메모리예요. 자, 그러면 이 리듀스 태스크에 있는 요 메모리의 크기는 일단 요 리스크 태스크 흰 메모리가 되겠는데, 그 흰 메모리 크기의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흰 메모리의 크기는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그 값이 어느 정도 메모리 크기를 사용할 건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흰 메모리의 크기는 보통 사용하고 있는 흰 메모리의 70%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있어요. 맵레드 그러니까 여기서 복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를 몇 프로로 사용할 건지를 지정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버퍼에 저장된 이런 내용들은 다시 이제 병합이 돼서 이와 같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로 병합돼서 저장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합 과정을 거쳐서 이제 리듀스 메소드가 정렬된 그런 출력 데이터를 키별로 호출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그 성능적인 측면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여기서 보시면 요 스펠 파일의 개수, 요 스펠 파일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로컬 파일에 저장되는 이 스필 파일의 개수가 많으면 로컬 파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스필 파일이 줄어들수록 맵 출력 데이터의 병합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듀스 태스크로 전송되는 이러한 시간이 아무래도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이 스필 파일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스필 파일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스필 파일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어, 그 병합되는 과정, 로컬 디스크에 저장되는 설명드린 대로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그런 과정도 파일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빈도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줄이는 방법, 스플 파일을 줄이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요 iosort.mb라고 하는 요 속성 값을 늘리면 되겠죠.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 버퍼의 메모리 크기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다시 여기서 요 메모리 버퍼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스필의 파일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의 기본 수치값이 80%, 즉 버퍼의 사용량이 80%로 됐을 때 그때 스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퍼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스필 작업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스필 파이스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로컬에 저장될 출력 데이터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컬에 저장하는 이런 과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페일 작업들이 많으면 로컬에 저장되는 작업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로컬 디스크에 처리되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메모리에서 로컬로 저장하는 그 수를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iosort mb라고 하는 요 속성 값을 이용해서 메모리 크기를 늘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스필 파일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병합하는 과정도 이 보시면 이 iosort 팩터라고 해서 스필 파일의 병합할 스필 파일의 수를 설정해주는 그런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병합 파일의 스필 파일의 수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한 30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스필 파일의 수가 30개를 한꺼번에 병합을 하는 거니까 그쵸? 병합 과정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io.source 팩터라고 하는 요 그 속성 값을 늘려주게 되면 병합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합 그 과정에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합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요 iosort.factor라고 하는 속성을 조절해서 병합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병합을 하는 그런 라운드 수를 줄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자배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자 셔플 정렬의 속성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앞서 설명드렸던 요 io.sort mb라고 하는 메모리 버퍼의 크기 요거를 정하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요거는 병합할 스필 파일의 수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요 mapredSite.xml 요 파일에서 요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걸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값은 0.8로 되어 있고 이거는 메모리 버퍼의 크기는 100MB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name value 그죠? 프로퍼티 속성을 이용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200MB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버퍼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스필 파일의 수가 줄어들겠죠. 100메가에서 200MB로 늘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IO 소점 팩터 부분은
자, 이제 병합할 스플 파일의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병합할 여기 0.8에 죄송합니다. 여기 기본값이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0개로 늘리게 되면 병합을 할 때 스필 파일의 수가 30개를 한꺼번에 병합을 하게 되니까 병합 횟수가 줄어들겠죠. 즉 병합 라운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병합에 그 병합할 때의 성능이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맴 레드 차일드 자바 OP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JVM의 흰 메모리 크기를 의미합니다. JVM의 흰 메모리 크기인데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IO 소트 메모리 MB에서 메모리 버퍼를 뭐 200메가로 키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 흰 메모리 크기가 요거는 이제 흰 메모리 크기가 최대 200메가로 설정이 됩니다. 최대 흰 메모리 크기를 그러니까 태스크 트래커에서 트래커에서 JVM을 실행을 할 때 그러니까 JVM을 실행을 해서 동작을 하잖아요. 태스크 트래커는 그쵸? 그러면 이때 JVM에서 사용하는 최대 흰 메모리의 크기가 200MB예요. 그런데 요 IOST 메모리가 이 메모리 버퍼의 크기가 만약에 200메가를 만약에 좀 더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잡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맴 레드 차일드 자바 옵트라고 하는 요 설정해주는 흰 메모리 크기를 여유 있게 설정해주는 속성이 바로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설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해주면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맵레드 사이트.xml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속성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통해서 잡 클래스의 그 컴프레이션 객체가 있는데 그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컴프셋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맵레드set.xml을 이용하게 되면 그 잡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뭐 속성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정해 두면 입에 요 그 속성 기본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모든 잡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때그때 잡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맵레드사이트.xml에다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잡을 실행할 때 그 실행하는 컨피그레이션 객체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잡의 특성에 맞게 튜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 클래스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객체를 통해서 샌맨데스를 호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오소트와 아이오소트 MB와 그 다음에 아이오소트 팩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지정해 놓으면 매번 모든 잡에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잡의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실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가닉, 제너릭 옵션즈 파서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했었죠. 제너릭. 만약에 요걸 이용해서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자, 앞서 사용했던 겁니다. 제너릭 옵션즈 파서 옵션을 이용해서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어, 그 구현을 하고 있다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옵션을 줄 때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을 줬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D 옵션을 줘서 커맨드 라인에다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겠죠. 마이너스 D 해주시고 예를 들면 IO sort MB 옵션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D 옵션 주고요. IO.sort MB 해주시고 요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00메가로 하겠다. 그러면 300 이런 식으로 메모리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 수행하실 때 마이너스 D 옵션 주면 돼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IO sort 팩터 지정할 때도 마이너스 D 주시고 요 팩터 값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30으로 equal 30으로 줘서 병합할 그 스필 파일의 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D 옵션을 이용을 해서 요 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셔플 튜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압축 방식을 이용을 해서 튜닝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그 맵 출력 데이터를 압축을 할 때 앞에서 그 gzip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gzip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gzi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피에 대한 설명도 제가 파트 1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스냅피를 설치를 해서 스냅피의 압축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